지방간이 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간에 지방만 끼는 게 아니라 네. 그 지방이 낀 것들이 염증을 유발해서 지방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저렇게 되는구나. 정상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그러네요. 염증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간 자체가 붓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간의 섬유와 간이 딱딱해지다가 간 경변증까지 갑니다. 세상에.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서 한 10% 정도가 지방 간염으로 진행을 하고 지방 간염이 있는 사람들에서 한 10% 정도는 또 간 경변증까지 가서 간 경변증까지 가면은 이제 간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단순히 간에 기름이 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무서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돌연사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지방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간 질환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간 건강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티벗으로 보내주세요. 네, 일단 간이 편해야 우리 몸이 편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간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일단 세 분의 교수님께서 이 간의 이름을 각각 붙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김도영 교수님께서는요. 간은 묵묵히 일하는 돌쇠다. 돌쇠다. 돌쇠 나왔어요. 마당쇠 왜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우선 간이 어디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간은 요 오른쪽 갈비뼈, 그러니까 폐 아래에 있고 갈비뼈 뒤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복부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갈비뼈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단일 장기 중에서 가장 크고요. 네. 크기가 뭐 멜론이나 럭비공처럼 이렇게 크고 무게도 1.5kg이나 나니까 굉장히 큰 장기. 혹시 뭐 유튜브 요새 많이 보시는데 그 소간 이렇게 도축할 때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소간이 엄청나게 그런 것까지는 크거든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네, 사람 간도 우리 인체 장기 중에서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또 하는 일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간이 하는 일이 50여 가지가 넘거든요. 면역 기능이라든지 뭐 예. 소화 기능이라든지 또 영양분 합성 뭐 배설 뭐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전혀 티를 안 낸다는 겁니다. 너무 조용히 일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많은 장기라고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돌쇠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 간에 병이 났을 때도 조용하다는 거죠. 얘기를 안 해주네요. 네, 얘기를 안 하죠. 표시를 해줘야 빨리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시기에 이게 표시가 나게 되면 진행이 많이 됐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한 돌쇠다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간이 굉장히 작은 장기인 줄 알았더니 무겁고 더 큰 장기다 새롭게 알게 됐고요. 우리 박 교수님은 또 어떻게 간을 정의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간은 멀티플레이어다. 멀티플레이? 여기 공을 막 차고 있네요. 네. 예, 제가 그 처음에 간은 박지성 선수다라고 얘기한 정말요? 말이 있는데 축구로 따지면 공격하다 수비하고 미드필더 뛰다가 윙어까지 뛰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멀티플레이어의 기능을 간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를 통해서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데 이 영양분의 거의 대다수는 일단 간으로 다 모입니다. 간에 모여서 여기서 필요한 미네랄이든 뭐 단백질이든 아미노산이든 이걸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간이 하고 있고 또 비타민 중에서도 중요한 필수 비타민 같은 것들은 또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예. 즉 간은 아주 중요한 거대한 화학 공장이고요. 또 그러면서 남아도는 어떤 포도당 같은 거는 또 글라이코겐으로 바꿔서 간에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안 좋은 물질들을 또 잡아먹는 쿠퍼셀이라는 게 또 간에 존재하는 면역 기전을 담당하는 방어군의 역할을 또 하죠. 거기다가 우리 몸의 인슐린, 글루카곤, 또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내분비 대사에도 관여하는 내분비 기관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정말 안 하는 기능이 없는 중요 장기이고 그래서 간이 나빠지게 되면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는 일은 많으면서 묵묵히 티도 못 내고 간이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랑 비슷해. 마지막 보면은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희선 교수님께서는 간은 시한폭탄을 실은 폭주기관차다 막 달리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네. 처음에 이제 그 만성 질환의 뿌리고 씨앗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만큼 위험성을 이제 강조한 거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인슐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인슐린은 세포 속으로 당을 집어
넣어주라는 명령을 내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게 비만해지면요, 비만 세포들이 인슐린의 각 세포들이 저항하게 좀 거부하는 약간 하극상 같은 건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에 저항하는, 그래서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인슐린에 저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 안으로 그 세포 안으로 당이 못 들어가니까 혈액에 넘쳐, 이게 당뇨병이잖아요. 그런데요, 간에 있는 세포들도 인슐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간이 화학 공장이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간 세포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자꾸 지방을 쌓는 거죠. 그게 지방간이기 때문에 네. 지방간의 첫 단추가 사실 이러한 인슐린을 거부하는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당뇨와는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즉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인슐린의 어떤 원활한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가는 이런 폭주 기관차를 탔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그 지방간은 그럼 좀 살이 찐 사람들이나 그래. 아니면 뱃살에 지방이 많은 사람, 뱃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걱정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지방간이 살이 찌면 생기는 건 맞는데 아주 네. 드물지만 외에도 있어요. 정말 빼짝 마르신 분도 신기하게 지방간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장내 독소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있는 그 유해세균에 의한 독소가요, 장으로 들어오면 첫 관문이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과 장은 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으로 간 장내 독소들은 약 일종의 알코올 같이 정말 그 간을 직접 손상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그 간내 어떤 대사 이상을 유발해서 간 안에 살이 찌게 하는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방간 있는 환자들한테 어떤 특정 유해세균의 빈도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